개봉 일주일 만에 3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 동명의 소설이 아니죠. 동명의 이야기를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화제입니다. 일단은 79년에 소위 11.6 사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가 그야말로 혼을 담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매우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남산의 부장들, 이 영화의 흥행의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평론가이자 영화 평론 유튜버 라이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때. 그죠? 예, 그때 조커 때. 예, 조커 때. 마지막에 록타로 오가도 외치면서. 네.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아, 대단했었나요, 정말? 네. 역시 사나이는 호드죠. 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라이너의 컬처 쇼크. 네. 구독자가 22만 명이에요. 그죠? 네. 저희가 이 국민 TV가 11만 명이거든요. 정확하게 네. 2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부러워서 그래요. 근데 예전에 제가 굉장히 라이너 씨를 극찬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매우 솔직하게 평론을 한다. 게임도 영화도 재미가 없으면은 재미없다라고 매우 솔직하게 평론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좀 칭찬은 아닌 칭찬을 했는데 악플은 많이 안 받으시나요, 혹시? 악플 많이 받죠. 아, 그래요? 영화 관계자들이 혹시 익명으로 이렇게 댓글 대고 그러나요? 아, 그거는 모르겠는데. 확인이 안 됐나요, 그거는? 그것까지는 확인해 본 바는 없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하는 게 좀 날카롭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좀 따갑게 들릴 수도 있고 나와 다른 의견이다 생각을 하면 이제 타인의 의견을 들어보기보다는 공격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예. 특히 유튜브가 이제 확증 편향이라 그래서 자기들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맞아요. 좋아하는 것만 보다가 나와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걸 들어보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내 의견은 다른 데가 아니라 네. 그냥 공격을 하는 거죠. 넌 틀렸어. 맞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내 취향하고 맞는 영상 채널이 수두룩한데 내가 굳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거를 다 들어야 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유튜브의 한계이기도 하죠. 하여간 장점도 있지만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유튜브를 공격할 수는 없고 또 장점도 있는 유튜브입니다. 네. 자, 오늘 평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날카롭게 해주시길 기대를 하고요. 일단 언제 보셨어요, 영화 남산의 부장들? 남산의 부장들 전 본 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개봉이 개봉하고 바로 보셨군요, 거의. 네, 예. 그렇죠. 저는 오늘 급하게 봤어요, 사실은 영화. 제가 영화를 보는 일은 이렇게 방송에서 다루지 않으면 기생충, 남산의 부장들 이런 거 다루지 않으면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좀 다 바쁘시면 저도 바빠서 오늘 봤는데 저는 정말 이게 왜 흥행이 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왜 흥행이 됩니까? 재밌어요.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어서. 예. 저 정도 단순한 사람이 재밌다라고 하면은 흥행되는 겁니다. 예. 재밌죠. 예.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첫인상. 저도 이제 딱 보고 나서는 재밌다. 이게 재밌다. 긴장감이 있잖아요. 예. 앞부분의 긴장감이 굉장히 쫄깃하기 때문에 너무 잘 만들었다.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사실 12.6 이거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교과서나 이런 역사적 다큐멘터리나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긴장감을 사실은 뻔히 결말이 어떻게 되고 어떤 과정으로 왔는지를 아는 거를 영화 속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감을 유지를 했어요.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었나요? 이 긴장감 유지한 게 이 앞부분에 누아르 기법을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가 누아르 영화처럼 보이잖아요. 예. 특히 이제 김영욱, 그러니까 박용각이죠. 예. 극중 이름은 박용각이고 원래는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곽도원이 연기를 했었죠. 그 캐릭터가 이제 쫓기고 용병들과 유언들에게 쫓기다가 한적한 교회 마을에서 사살당하는 장면. 그렇죠.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대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와르적인 느낌, 어떤 싸늘하고 비정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거든요.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긴장감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인물들 사이에 팽팽한 그런 심리 싸움,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연기, 그 연기를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촬영과 연출에 있어서 긴장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편집을 했다. 그래서 예, 아주 훌륭했죠. 느와르적 기법을 썼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감독이 우미노 감독인데 내부자들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마야광으로는 살짝 말아먹었습니다. 망했죠. 아 망했네요. 제가 너무 순화해서 얘기를 했군요. 망했죠. 예, 망했다라고. 마야광 송강호를 앞세우고 망했죠. 예, 네. 그러니까 송강호를 앞세우고 망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예,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내부자들은 어쨌든 흥행도 그렇고 평가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쨌든 뭐. 근데 이제 마야광은 망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남산의 부장들은 상당히 관심이 모여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 전작들과 비교해서 좀. 일단은 그 제가 알기로는 우민호 감독이 마야광이랑 남산의 부장들을 거의 동시에 이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네, 남산의 부장들은 확실히 마야광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근데 이제 내부자들과 비해서는 저는 내부자들이 더 좋다는 생각은 들어요. 내부자들이. 그러니까 남산의 부장들 너무너무 잘 만들고 진짜 웰메이드란 느낌이 팍팍 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시기에 11.6 사태를 네. 11.6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목적과 문제의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같다. 아. 그 부분이 저는 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전에 12.6을 다뤘던 영화들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영화는 아무래도 그때 그 사람들. 네, 2005년 예. 작품이죠. 한석규 씨가 네, 나왔고 또 누군가요? 그 타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백윤식 씨. 백윤식 씨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재밌게는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박정희란 인물을 재평가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뭐 나름의 방식으로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세게 캐릭터성을 좀 풍자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뭐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은 좀 그렇게 좀 감독이 개입해서 평가를 하기보다는 관객들이 평가해봐라 이런 사람이다라고 좀 이렇게 보여주기는 식으로 이렇게 영화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제 박정희 얘기를 하시니까 예, 예. 그때 그 사람들에서는 박정희를 이제 그 인간 쓰레기로 묘사를 했죠. 뭐 이제 엽색을 그렇죠. 뭐 즐기는 엽색 맞아요. 예. 아주 변태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주색에 빠져 있는 예. 그런 인물이죠. 여자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캐릭터로 그렸어요. 아마 제가 대한민국의 영화사에서 네. 그렇게 박정희를 표현한 영화는 그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정말 대단히 용감한 영화였어요. 대단히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네. 또. 그 임상수 감독이 그때 그 영화 만들고서 주변에서 진짜 많은 얘기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미쳤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이제 영화사도 되게 용감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박지만 씨하고 박근혜 씨하고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영금지 가처분 네. 뭐 소송을 내가지고 신청을 냈죠. 일부분이 잘려서 나왔어요. 세 영화가. 군데 정도가 예. 삭제가 됐어요. 뒷부분 다큐멘터리 장면하고 예. 그거를 다 삭제를 하고 내보낼 정도로 좀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나 보죠. 근데 저는 남산의 부장들이 더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남산의 부장들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하다? 박정희라는 인물을 예.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희화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풍자의 영역으로 그렇죠. 아예 들어가 버렸죠. 이게 예. 풍자니까 풍자고 블랙 코미디니까 희화하고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박정희가 거의 중요한 대사들은 다 일본어로 해버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배꼽 아래 이런 문제 삼는 게 아니야 막 이런 대사들만 한다고요. 근데 반면에 남산의 부장들에서 나오는 박정희는 조금 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 게 이건 진지하게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진지하게 이 사람이 권력욕이 대단하고 자기 자리 안 내놓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몇몇 대사들 이제 발포를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리면 괜찮을까 이런 대사를 진짜 대놓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밝히는 스위스 장면. 계좌 예. 스위스 계좌 얘기를 미국 대사가 그냥 대놓고 영화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게 더 열받을 것 같거든요. 완전히 정말 물론 이제 여기서는 예. 다른 이름을 썼지만 박통이라는 캐릭터지만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박정희인데 프레지던트 박.
그래서 오히려 이게 비판의 수위라고 본다면 그리고 그런 어떤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숭배하는 일부 예. 사람들이 볼 때는 더 기분 나쁘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뭐 다르다기보다는 어쨌든 오히려 담담하게 묘사를 했다. 저는 저런 모습이 디폴트 값이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담담하게 묘사를 했다 담담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그러니까 재해석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 부분이 아쉽지만 비판의 수위,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영화가 뭐 사실인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좀 섞여 있다라고 하네요. 어떤 부분이 좀 뭐 이렇게 대부분 사실이겠죠. 물론 대부분 사실인데 아닌 부분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게 좀 아닌 건가요? 이제 한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곽도원이 연기했던 박용각, 네. 김영욱. 김영욱이죠. 예. 김영욱이 회고록 낸다고 했을 때 예. 그게 박정희 입장에서는 절대로 나가선 안 되는 회고록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는 박정희가 직접 다른 요원이 있습니다. 아마 예. 윤일균인가 하는 이름의 요원이 있어요. 아. 그 미국에 있는 요원한테 직접 자기가 지시를 내려서 이제 협상을 한 거죠. 협상을. 돈을 줄 테니까 예. 회고록을 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는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좀 욕심을 많이 부려서 이중 플레이를 했다 그래요. 일본이랑. 아. 그래서 회고록을 박정희한테는 안 낸다고 해놓고 예. 일본으로 빼돌리고 돈을 받아먹고 그러다가 파리로 가서 실종된 건데 근데 영화에서는 그것도 영화에서는 김재규가 직접 온 거죠, 미국까지. 그렇죠. 예. 직접 와서 담판을 졌고 근데 회고록 줬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마치 차지철일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뺏어가서 빼돌렸죠. 빼돌리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실제 역사는 좀 다른 부분이고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김규평이죠, 김재규. 예. 김재규가 원래는 5.16에 가담하지 않았었잖아요. 5.16에 가담을 안 했죠. 네. 예. 근데 여기서는 5.16을 가담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렇군요. 그 부분이 좀 역사와는 아주 많이 다른 부분이죠. 왜 그렇게 가담한 것으로 나왔을까요? 어떤 인간적인 고뇌? 그러니까 그 박정희라는 박통이라는 인물을 죽이기까지의 인간적인 고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죠. 그런 장치를 쓴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대사가 이 김규평이 박통에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왜 혁명을 했느냐? 예. 혁명을 왜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혁명의 배신자라는 거죠. 이 그렇죠. 5.16을 그 사람들은 혁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혁명에 큰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배반했다. 즉 박통이라는 인물이 완전히 변질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변질된 자를 처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예. 김규평을 이제 5.16 가담자로 바꿔놓은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는 아니었죠. 저는 그게 이제 이 영화가 우리는 이미 뭐 어느 정도 스포일러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네. 혁명의 배신자라고 하면서 총을 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약간 그 영화 밀정의 마지막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영화 밀정에서 전도연 씨가 아니라 전지현 씨가 그 누군가요? 그 형사 이정재를 쏘면서 배신자 하여간 그쵸.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딱 총을 당기는데 그게 상당히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뭐 민족의 반역자라는 민족의 거죠. 반역자고 뭐 대략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뭐 비슷하게 느꼈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커를 봤잖아요. 네. 예. 조커랑도 좀 비슷해요. 아, 그런가요? 이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영화 조커에서도 끊임없이 긴장감이 이뤄지다가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로버트 드니로를 쏴 죽일 때 네. 그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끔 아, 돼 있거든요. 그러네. 근데 이 영화도 계속해서 긴장을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박통을 죽일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끔 그 마지막 장면에 모든 것을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폭발하게끔. 그래서 여기서 김규평이 이병헌이 그 감정을 폭발시킬 때 이 관객들이 그걸 느끼게끔 돼 있죠. 그렇군요. 제가 좀 영화 밀정이 아니라 영화 암살이라고 저희 제작진이 알려와서 저도 순간 그러니까 뭐 이게 암살. 이게 대본에 있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네, 저도 네. 실수를 했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이제 배우들 연기를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연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예. 일단 뭐 한 명씩 얘기를 하자면 예. 이병헌 씨 연기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해요. 막 파르르
뭔가 참으면서 파르르 떨리는 그런 미세한 그 근육 움직임까지 약간 보이더라고요. 정말. 저는 사실 이병헌 씨를 만나서 제가 인터뷰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아 그래요? 이 보다 보면은 예. 이병헌 씨가 연기를 너무 디테일하게 잘하다 보니까 예. 나중에는 이 여기 이마 쪽에 핏줄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귀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핏줄 연기는 내가 정말 처음 보는 영역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차가 지나갈 때 예. 그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근데 자세히 보면은 밝아질 때마다 이병헌이 짓고 있는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요. 그런 것들도 이병헌이 이게 의도적으로 한 건지 전 그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무튼 이병헌의 어떤 이 김규평 내면 연기는 거의 뭐 최정점에 이르렀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네, 와, 정말 너무 대단했어요. 너무 대단했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자. 사실은 이병헌 씨 예전에 뭐 사생활 문제가 터지고 그랬을 때 연기가 다 잘해서 용서가 된다고. 정말 연기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정말. 이병헌 씨는 그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희준 씨, 차지철 역을 맡은 뭐였죠? 곽상천. 저분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희준 씨. 예, 왜 그랬냐면은 일단 몸을 한 25kg 찌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건방 떠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굉장히 건들거리는 깡패 같은. 차지철이 실제 저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해요. 실제 그렇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캐릭터를 나름의 굉장히 잘 해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이준 씨 연기는 진짜 더할 나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해석도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캐릭터와는 상관없이 표현을 되게 잘한 거, 연기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뭐 이성민 씨는 이렇게 언뜻 보면은 어떤 각도에서 보면 하관이 박정희 대통령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거를 뭐를 이렇게 넣은 건가? 이렇게 일부러 넣어서 약간 교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맞아요. 예, 상당히 닮았어요. 상당히 위는 안 닮았는데 아래가 많이 닮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좋았고 그 다음에 캐릭터는 전 좀 안 좋았다고 봅니다. 캐릭터는 별로였나요? 예. 김규평 캐릭터는 뭐 더할 나위가 없죠. 너무 깊은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죠. 근데 뭐가 안 좋냐면 일단 차지철이 안 좋아요. 차지철. 곽상천 캐릭터. 그러니까 너무 평면적인 악당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뭐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악당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부 1인자한테 붙어서 아부를 열심히 해서 아부하고 권력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지려는 딱 그렇죠. 그런 전형적인 캐릭터죠. 그리고 주인공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방해하는.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너무 기능적인 악역으로 소비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차지철이라는 캐릭터를 실존 인물을 생각해 보면 깊이 있는 입체적인 인물로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차지철 캐릭터가 입체감이 있고 그리고 깊이가 있어야 오히려 김재규 역할에 이병헌이 더 빛날 수 있는 건데 너무 캐릭터가 그냥 야만적인 그냥 깡패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좀 아쉬웠어요. 그렇군요. 사실은 차지철이 뭐 출신 성분이라든지 군대에서의 그런 계급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김재규에게 가질 만한 열등감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다고 그 평가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은 또 경상도 구미 출신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아마 경기도 출신인가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겁니다. 컴플렉스들. 그 컴플렉스 덩어리, 열등감 덩어리인데 그거를 캐릭터적으로 잘 표현하지 못한 거. 이게 좀 아쉽다. 네, 박통 캐릭터도 사실 아까 되게 비판적으로는 좋았다고 보지만 좀 이 김규평이 박통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는 장면들 이런 걸 좀 잘 표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박통도 내면 묘사가 너무 없어요. 그냥 악당. 권력에 미친 그런 대통령으로 나오죠. 그 김영욱 씨, 곽도원 씨 왜 이름이 3개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곽도원이 연기한 박용각이고 박용각. 실존 인물은 김영욱. 예. 어떻게 보셨나요 그 연기는? 저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곽도원 씨는 늘 좋은 연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 김영욱은 달랐다라기보다는 늘 이제 곽도원 씨가 보여주는 좋은 연기 중 하나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은 연출이 너무 좋아서 뒷부분은 약간 좀 루즈해지는 감도 있는데 앞부분 연출이 너무 좋았죠. 특히 이제 그 김영욱
박용각이 죽기 전에 그 맨발 보여주잖아요. 맨발. 양말 입은 예. 양말만 신고 그 발을 이렇게 클로즈업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김규평도 김규평도 발을 발이 보여주죠. 예. 그게 이제 피가 묻은 발. 남산의 보장들의 어떤 운명을 보여주는 운명을. 네. 진짜 맨발로 달리고 그 힘든 걸 걸으면서 피 묻은 발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남산의 부장들의 진짜 그 사람들이 부장들이니까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좋은 컷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저는 뭔가 그 캐릭터는 전혀 다른데 옛날에 범죄와의 전쟁에 나왔던 곽도원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 살찌운 게. 아, 약간 닮지 않았나요? 그때 검사로서 좀 검사 살찌, 때, 검사 검사 때 그 살찌웠던 거하고 이번에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살찌웠던 전 중앙정보부장 그런 느낌이 그냥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 아쉬웠던 부분은 대충 말씀하신 것 같고 자 실존 인물의 이름을 지금 쓰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게 예전에 그때 그 사람들 그 여파 때문인 것으로 보시나요? 그런 것도 있죠. 그때 그 사람들 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영화계의 오랜 전통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는 이런 실존 인물들 나오는 네. 영화를 만들면 그거를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영화는 실화의 바탕을 두었지만 뭐 지명과 인물은 뭐 모두 각색한 것입니다. 네. 혹은 뭐 실제와는 다른 상상, 뭐 가상의 인물임을 알려드리면 뭐 이걸 길게 써요. 네. 근데 이제 헐리우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실화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베이스드 실화다. 온 트루 스토리 이렇게 예. 하고 끝나요. 예. 그냥 정말 이것은 실화이다. 그리고서는 모든 실명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개봉한 아담 맥케이 감독의 바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그 바이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부시 정권 때 얘기거든요. 예. 부시 행정부 때 사실은 부시는 바지 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부통령 딕 체니가 실질적으로는 모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부시를 뒤에서 조종한 거 아니냐. 그런 너네 그 극단적인 공화주의자들의 우두머리가 딕 체니 당신 아니냐. 이걸 묻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거든요. 네오콘, 뭐 군산복합제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이제 다룬 네. 거죠. 예. 거기에 우두머리가 딕 체니다. 그거를 다룬 거예요. 그걸 다루는데 실명들이 그냥 다 나옵니다. 뭐 럼즈펠트는 당연히 나오고 예. 딕 체니부터 하물며 그때 영화가 나올 때 당시에 백악관에 있었던 볼튼 있잖아요. 예. 그분도 그냥 실명으로 나와요 영화에. 지금 이제 그 저기 뭐죠? 백악관의 누구냐? 저기 탄핵 지금 증인으로 쓰느냐 마느냐 가지고 그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그래서 그 볼튼. 사람이 그냥 영화에 그냥 예. 실명으로 나오고 사진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딕 체니 똘마니로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런 게 미국은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랑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반면에 표현의 자유보다는 사람의 어떤 인격권 이런 걸 더 중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하물며 제가 이제 어떤 영화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 실존 인물을 누가 봐도 실존 인물인데 실존 인물을 말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왜냐면 조선시대 작품인데 예. 조선시대의 특정 인물이 부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뺐어요. 이름을 뺐다. 네, 예. 왜냐면 문중에서 그걸 갖고 고소를 한답니다. 맞아요. 예전에 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 작품인데도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최근에 그 장동 김씨 그 제 영화를 봤는데 그게 뭐죠?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제가 요즘 어떻게 좀 힌트라도 주셔야. 아니 그러니까 도와드릴게요. 안동김 씨가 아니라 장동김 씨로 나오더라고요. 그 저기 그 뭐였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영화가 아니라 그 관상 다음에 나온 게 뭐였죠? 명당. 명당. 네, 맞아요. 명당에서 장동김 씨라고 나오죠. 장동김 씨라고 나오는데 네. 그게 아마 안동김 씨 측이 소송할 것을 우려해서 장동김 씨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중국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용 무협 소설에 예. 전진파의 아주 악당이 한 명 나오거든요. 윤지평이요? 네, 윤지평. 윤지평 아시는군요. 예. 윤지평이 아주 인간 쓰레기잖아요. 거기서 인간 쓰레기죠. 예. 그 쓰러져 있는 여자를 강간한 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윤지평 그 뭐라 그러지? 후손들이 예. 고소했습니다.
아, 맞아요. 김용을. 그래서 나중에 나온 판본에서는 다 그게 인지평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아마 네. 나온 걸로 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 동양의 어떤 문화와 우리 가문의 명예 그렇죠. 먹칠을 했다. 약간. 가문의 명예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군요. 좀 아쉽긴 하죠. 우리도 이런 표현의 자유가 좀 더 보장이 되면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이 영화에 대해서. 총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남산의 부장들이 어느 정도 성취했느냐가 전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남산의 부장들이 꼭 해야 되는 질문 몇 개를 회피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영화라는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좋은 영화지만 이제 왜 이 시기에 11.6 사건을 다시 얘기를 해야 했을까 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던지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면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던가 이런 어떤 이 영화만의 다른 점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익히 알려진 내용들만 쭉 나와서 전반부는 그래도 영화적 상상력이 많이 들어갔지만 후반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들도 고증을 그대로 해놓다 보니까 그냥 다큐멘터리 보는 기분으로 보게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사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왜 죽였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모든 걸 다 긍정했어요. 차지철과도 사이가 나빴고 네. 박정희한테도 서운했고 예. 민주주의도 원했고 박정희 갈 때까지 갔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압박했고 모든 걸 다 해서 죽였다로 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두환님 이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은 실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쭉 웃는 게 나오는데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라는 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예. 그 마지막 그거는 이제 중립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정치색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재규가 법정에서 했던 진술과 그다음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했던 말을 같이 놨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김재규한테 좀 우호적인 영화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김재규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에서는 김재규도 나쁜 놈이거든요. 그렇죠. 다 나쁜 놈들이 네. 권력 투쟁하다가 이놈이 쏴서 죽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김재규의 어떤 비리라든지 혹은 김재규의 어둠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죠. 물론 이건 김규평이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제 6번으로 가는 장면 그게 네.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잖아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죠. 저는 네. 여기서 어떤 영화적 상상으로 답을 줄 줄 알았거든요. 감독이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할 줄 알았어요. 네. 정말로 거기서 미국에 전화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6번에 가서 그때 그 사람들처럼 내가 다 점령해버리려고 했던 건지 그런 부분에서 답을 줄 줄 알았는데 이병헌의 내면 연기 이병헌이 진짜 사탕 으깨 먹는 건 멋있었지만 네. 내면 연기를 보여주고 나서 돌아가는 것만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답을 회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덜 느끼게 하면서 관객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전작이 한마디로 망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 예. 마야광 마야광이 그러니까 흥행에 대한 약간의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그런 식으로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영화 자체는 좀 애매한 결론을 냈지만 태도도 애매모호했고 하지만 흥행은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전반부의 그런 부분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뭐 영화를 많이 보지 않고 영화 문외한으로서 뭐 제 느낌은 연기력만으로도 이 영화는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요 핏줄 연기. 이마의 핏줄 연기.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마의 핏줄 연기. 파르르 떠는 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 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 칼럼도 쓰게 돼서 예. 칼럼니스트가 아. 됐죠. 영화 칼럼니스트. 예. 사실 말씀하시는 거를 글로 풀어내기만 하더라도 훌륭한 칼럼이 되리라고 아유, 예, 감사합니다. 믿고요. 가끔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희 좀 이렇게 저는 되게 라이너님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편해요. 예, 영화를 그러니까 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잘 리드를 해주셔서 굉장히 편한데
가끔 나와주셔서 좋은 또 영화 얘기도 좀 하고 그러시죠. 네, 영화 보시면은 예.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영화 보면은 그때 연락드리고요. 보신 영화만. 예, 본 영화만 하고 마지막으로 록타로 오가라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제가 록타라면 오가라 하면서 알겠습니다. 손을 들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사나이는 호드죠. 록타 오가라. 자,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라이너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